안녕하세요. 평성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뇨기학과 강의를 진행하는 의학박사 소성민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 뭐냐? 이런 거죠. 전은 앞전자를 따고 립은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앞에 서 있는 기관. 어디가 기준일까요? 대부분 직장 앞에 서 있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립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바로 앞에 있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죠.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증상은 가장 많은 게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소변을 보려고 해도 스타트가 느리거나 잔뇨가 남거나 덜 본 느낌, 가늘거나 이런 거죠. 중간중간에 끊기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방광 증상 쪽으로는 이제 방광 압박이 계속 가해지니까 빈뇨, 자주 마렵고 야간뇨, 요절박이 오는 거죠. 이 방광이 있고 이렇게 요도가 있는데 요도를 감싸주는 게 이게 전립선인데 이게 한 20g 정도 되는데 이게 큰 게 와서 딱 자리를 잡는다면은 소변 나가는 게 힘들겠죠. 소변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방광은 계속 짜져서 근육이 많아지겠죠. 콜라겐 성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과민성 방광을 같이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막 야간뇨가 오는 거예요.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렵다, 급하다, 밤에 한 번 이상 깬다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안 깼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밤에 깨고 있어서 잠을 못 자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생활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해가지고 보통 경미한 정도부터 중등도 심한 정도를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평소에 이제 소변을 볼 때마다 봤는데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뭐 한 번도 없다부터 시작해서 거의 항상 있다까지 체크하는 게 있고요. 소변을 본 다음에 2시간 내에 또 자주 가나, 이런 걸 보는 게 있어요. 뭐 그래서 빈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 30분마다 간다, 20분마다 뭐 1시간마다 간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소변 주기가 끊어진다. 그래서 보다가 이제 줄줄줄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고속도로 가면 이제 계속 오랫동안 늦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끊겨지는 경우 많이 보긴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참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갑자기 마려워서 갑자기 뭐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이렇게 실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택시기사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소변 주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샥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소변 주기가 약해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섯 번째가 이제 볼 때마다 금방 나지 않고 아랫배 힘을 줘야 나온다. 예전에 그냥 지퍼 내리자마자 나왔는데 마렵다고 해서 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한참 서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횟수가 하룻밤에 여러 번이나 있다. 뭐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4번 보고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경우죠. 이걸 갖다가 이제 0부터 5번까지 체크해서 합을 해서 뭐 0에서 7까지, 뭐 8에서 19까지, 20에서 35까지 해서 뭐 경미한 경우, 아니면 조금 더 이게 좀 더 심해진 경우, 아니면 좀 더 못 참기를 좀 아주 심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나는 생활을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생활이 어떻냐, 이렇게 마지막에 생활 퀄리티를 보는 게 체크해서 0부터 4까지 해서 나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 이 정도는 나는 괴롭다. 마지막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해서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증상을 갖다 체크하는 거죠. 또 하나 덧붙인 게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립선 상피생포에서 합성되는 단백 분해 효소인데, 이것은 전립선에서밖에 안 나오고 다른 데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립선을 체크하는 거를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전립선 암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립선 암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립선 염일 때도 올 수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일 때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전립선 조직 검사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게 이분이 수술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다시 재발하는지, 이런 걸 보는 그런 항원 검사거든요. 보통 이제 0에서 4 미까지라서 정상이라고 보지만, 이제 50대에서 60대까지는 뭐 3 정도 이해하면 좋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뭐 3.5, 아니면 70세 이상인 경우는 뭐 4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2.5에서 3.0 정도 해당된다면은 조직 검사를 해볼까 이게 고민하는 거고요.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진 않고 하기 전에 뭐 CT나 MRI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 이제 주변 장기
주변 장기에 이제 전이 된 거는 것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오를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비대증 크면 당연히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분비 항원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전립선 염증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말하고 좀 전에 말했던 암일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죠. 아니면 소변을 못 봐가지고 소변이 꽉 찼는데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소변 빼러 오는 그런 환자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요폐가 있는 경우에는 소변이 전립선 항원 검사 PSA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립선을 자극했을 때 마사지를 해서 검사할 때 그런 경우,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해서 전립선 자극을 줬을 때도 올라가고요.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 같은 경우, 뭐 피나스테라이드, 투타스테라이드 해가지고 머리 나게 하는 약 있잖아요. 그런 약들 그걸 같은 성분을 쓰는데, 그런 것들 자체는 보통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을 갖다 이제 키우는 그 호르몬 가는 걸 차단하는 약인데, 그런 걸 복용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하면 5 정도밖에 체크가 안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약을 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감기약 중에서 특히 코감기약, 이거 소변 못 보게 해요. 종합감기약, 뭐 이런 것들 잘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 있어요. 네, 평상시에도 잘 못 본 분들이 그런 약을 먹게 되면은 그걸 갖다 더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과 가셨을 때 나 소변 잘 안 나오니까 코감기약 그런 거 들어갈 때 이런 거 좀 가미해서 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진행한다는 거는 보통 잔뇨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소변을 봤는데 자꾸 자주 마려워. 그러니까 왜 자주 마려울까? 다 못 비워서 그런 거거든요. 못 비우니까 소변 보고 나서 잔뇨량이 계속 증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병원 가셔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보통 대부분 다 뭐 그냥 내과에서 뭐 고혈압약 받으면서 나 전립선 약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경우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받으면서 근데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 초음파를 봐서 혹시 증가되지 않았나, 그걸 봐야 돼요. 왜냐면은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하면서 그러면 자주 안 볼게요, 자주 안 보게 하는 약도 드릴게요 하거든요. 그냥 잘 이런 검사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자주 안 보게 하는 약조차가 소변을 더 못 보게 만들거든요. 과민성 방광 자체가 그걸 치료하는 약은 소변을 잘 안 짜주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주 본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와서 자주 본다 이런 분들한테 과민성 방광약을 같이 주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잔뇨량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초음파를 보고 잔뇨량을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되고, 최고 속도가 이제 점점 10 이하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제일 뚝뚝 제일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진행이 꽤 많이 됐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그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그러니까 20점 이상이면 하이 퀄리티로 확 올라가는 경우나, 아니면 PSA가 이제 그 전립선 체크하는 그 항원이 올라간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가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꼭 가까운 데서 그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크기를 감소시키는 약. 이거는 보통 한 피나스테라이드, 투타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머리에 나는 부작용이 있어서 피부과에서 머리 나는 약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제 전립선 약 쪽에서 먹는 분들이 그런 거죠, 이제. 크기를 감소시키는 약인데, 이런 약들은 최소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목을 열어주는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뭐 하이트린, 하루날, 카두라 뭐 이런 거, 자트라 이런 거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약들은 혈압을 좀 떨어뜨려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도 쓰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 먹는 분들이 이런 약 같이 먹었을 때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져서 어지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한테 나 이런 약 먹고 있어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치료하고 했는데 오자마자 나 수술해달라는 분들 계세요. 나는 약을 먹는데 약 먹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제 수술의 적응증은 보통 첫 번째가 요폐예요. 어느 순간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에 가거나, 아니면 소변에 염증이 계속 생기거나, 잘 배설을 못하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죠. 약물의 효과가 이제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약을 먹고도 소변을 못 보고 저 약을 먹어도 소변을 못 보고 와서, 이런 경우에, 아니면 소변에 혈뇨가 생기는 경우. 혈뇨의 원인이 이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전립선이 커져서 혈뇨가 보인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립선 수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변이 잘 배출이 안 되니까 방광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석이 뭐 요관이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거기 핵을 이뤄서 점점 커지면서 소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 수술하고,
소변을 잘 못 보니까 방광 자체가 잘 배설이 안 되니까 위에 요관 그 위에 신장까지 무리가 가는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무리가 된다 하면은 전립선 초음파를 봤을 때도 이게 저 크다 하면은 이제 요관 검사도 하고 신장 초음파도 같이 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하죠. 수술의 시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도 많은데 이제 스탠다드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커져 있는 전립선을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살살살살 깎아줘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하고 그게 이제 기구가 이제 전립선 뭐 전기칼을 깎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더 발전된 게 이제 PVP라고 해서 레이저로 그걸 갖다 기화시켜서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이제 홀랩이라고 해서 전립선을 이제 백각대씩 깎아가지고 안에 가서 싹 다 비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커서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개복도 했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로봇으로 이제 전립선을 절제 수술을 하는 거죠. 오늘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해서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